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청간과 지지가 서로 통하나요? 가 제목입니다. 지금 구정 휴무죠. 날도 포근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드셨다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많이 드시면 탈만 안 나시면 되고, 그리고 살이 쪘으면 또 빼면 되죠. 네. 그러니까, 가족분들끼리 모이는 자리니까, 뜻깊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세요. 청간과 지지가 서로 통하나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네, 사주팔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수 기운이 딱 있단 말이에요. 청간에. 근데 지지로 유금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게 금생수가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하세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뭐 밑에 이렇게 수기운이 있는데 천간에 금이 들어왔을 때 금생수가 되나요? 또는 뭐 목급토가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하세요. 네, 근데 뭐 명리 공부하시는 학자분들마다 의견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합니다. 저는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몇 가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첫째는 이 학문이라는 거는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하나의 이론이 있을 때 이 하나의 이론을 다른 이론들과, 이 하나의 이론이 다른 이론들과 충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전제를 놓고 대입을 했을 때 이 다른 이론들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그 하나의 이론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본질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본질은 하나다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특히 공부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세운을 생각해 보면요, 뭐 경자년 또는 뭐 갑진년, 뭐 개유년 이런 거 왔을 때 명리학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금생수하는 운이다, 목극토하는 운이다, 또는 이렇게 금생수하는 운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들을 다 10분이면 10분 하신단 말이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청간과 지지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면요, 뭐 제가 어떤 것들 한번 적어 볼게요. 갑진, 을미, 그리고 정축, 병술, 무진, 네, 그리고 임술, 개축. 자, 명리 공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백호살입니다. 백호살이라고 하죠. 또는 백호대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얘네들의 생성 원리를 보면요, 결국에 청간과 지지가 만났을 때 이 어떤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강한 작용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왜냐면 목극토, 이 봄토를 목극토 강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을목도 미중에 을목의 근이 있으니까 목극토를 강하게 하고요. 여기는 아주 뜨거운데 차가운 동토가 있으니까 파지직하는 거고요. 얘는 병화라서 양간이라서 펼쳐내야 되는데 술토는 얘를 정화로 모아서 자꾸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사인이 안 맞는 거고요. 무토도 대단히 뜨겁고 단단한데 밑에 우리가 흔히 습토라고 부르는 진토가 있으니까 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고요. 단단한 술토가 있는데 천간에 임수가 치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댐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개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차가운 동토 위에 아주 차가운 개수가 올라가 있으니까 너무 차갑다 해서 이게 백호살이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만 보시더라도 결국에 청간만 놓고 지지만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청간하고 지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것만 보더라도 청간과 지지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 명확해졌죠. 자,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무 명식이나 한번 적어볼게요. 병인, 그리고 뭐 을미, 신해, 그리고 뭐를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무진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생각 잘해야 되겠네요. 네.
인중에 있는 이 간목이 또는 해중에 있는 이 간목이 지장간 속에 간목이 있죠. 인중에도 있고요. 이 간목이 천간에 있는 무토를 목극토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보시기에는 안 될 것 같잖아요. 자,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룬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룬. 이룬 중에는 시운이라는 게 있죠. 자, 이 시운으로 가정하는 게 좋겠네요. 시운이면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순차적으로 계속 순환할 수밖에 없죠. 갑을경정 무기경신 임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자, 그러면 그 중에 천간에 간목이 올라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순차적으로 계속 돌아가니까요. 그럼 천간에 간목이 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간과 지지가 서로 통근하게 돼버리죠. 그러면 이 간목은 근을 두고 있다 보니까 대단히 강한 간목이 될 것이고요. 그럼 강하게 목극토를 하겠죠. 우리가 그 원리를 그냥 살펴보더라도 이게 지장간 속에 지지에 있지만 천간을 극할 수밖에 없겠구나. 반대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비단 이런 예시가 아니라 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충. 아까 그 괜히 지었네요. 네. 똑같이 적어볼게요. 한 글자만 빼고. 자, 이제 경진으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 또 간목이 이렇게 있죠. 자, 인중의 간목과 해중의 간목이 갑경충을 할 수 있나요? 얼핏 보면은 당연히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천간에 있는 운은 계속 순환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천간에 간목이 올 때쯤이면은 배우자궁으로부터 올라온 간목, 그리고 국가 자리에서 올라온 간목이 통근을 하면서 대단히 강한 힘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갑경충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시더라도 그냥 지장간 속에 간목이 있는데 천간에 경금이 있다. 그럼 어느 순간에는 얘네 둘이 갑경충을 이룰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이 간목이 어디로부터 올라왔습니까? 배우자궁으로부터 올라왔고 조상자리, 국가자리로부터 올라오면서 갑경충을 형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정말 단순하고 아주 본질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문이라는 거는요. 어떤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아주 근본적인 현상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다른 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안 젖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안 젖습니까? 젖죠. 자, 그리고 땅이 뜨거워지면은 비는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런 현상만 보시더라도 이거는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서로 소통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어떻게 해볼까요? 또 경금, 술토, 오화, 임목. 자, 이런 명식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지로 자수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좌우충하겠죠. 여기 인호술 화국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충의 현상이 대단히 강하게 일어날 겁니다. 자, 하지만 위에서는 금생수를 해준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앞에 있는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신다면요. 자, 예시 들어봐 드릴게요. 만약에 자년이라고 해볼게요. 자년. 자년인데 월운 중에 임수가 들어올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중의 임수가 천간으로 월운의 임수로 이렇게 통근이 되겠죠? 그럼 금생수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즉 천간과 지지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이제 학자분들마다 서로 생각하시는 게 다 다르세요. 네, 다르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해본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간목에 근이 없다. 사주 원국에. 그럼 간목에 근이 들어올 때, 뭐 해, 묘, 요럴 때 간목이 있잖아요. 해, 묘, 월. 이럴 때는 세운 천간의 간목과 지지의 지장간의 간목이 서로 연결되면서 통근되겠죠? 그럼 내가 지지에 없었더라도
지지에 간목의 근이 없었더라도 해월이나 묘월에는 간목의 뿌리가 생기면서 이 간목이 아주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지에 있는 내 사주 원국의 토를, 여기 뭐 미토가 있다 그럼 목극토를 하겠죠. 천간으로 왔지만 지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뭔가 하면요. 결국에 천간과 지지는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가 영향을 자유자재로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하죠. 천간에서만 드러나는 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간으로도 드러나는 일이라는 거는 대단히 가시적이고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지에서만 발생하는 일은 전자보다는 덜 가시적이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학을 배운다는 게 결국에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는 서로가 소통할 수밖에 없더라. 그냥 이론상으로 봤을 때도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당연하지 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거든요. 그런데 뭐 사중의 경금이 이렇게 딱 있어요. 사중의 경금이 지장간에 있는데 올해가 갑진년이잖아요. 근데 이 간목이 지장간 속에 있는 경금을 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가능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내가 간목에 뿌리가 없더라도 묘월이나 뭐 해월처럼 간목에 근을 달고 오는 월운에서는 천간과 지지가 통근을 하니까 이 경금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천간으로 올라온 것이 지장간 속에 있는 이 경금을 건드렸다라고 밖에는 이야기를 못하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하나의 이론을 공부하시면서 그렇지 천지인이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이니까 서로 연결되겠지 라고 생각하셨지만 여기에서는 천간의 간목이 지장간의 경금을 어떻게 건드려요?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요. 이 학문이라는 거는 첫 단추를 잘 꿰매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 단추도 점점점 잘 꿰매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원리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막연하게 암기하는 식의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요. 100년을 배우셔도 이거를 응용하시는 거는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뭐 구정 연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일까지로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구정 연휴 동안에 좀 이 피로를 좀 날려보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는데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네,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가족분들 또 소중한 사람들과 뜻깊은 시간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